오늘의 수업 담배 중독 남편이 달라졌어요입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 진료실에 오는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 올해는 담배 좀 꼭 끊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담배는 직접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건강에 해롭다라는 연구도 많고요. 그런 만큼 남편분들도 이제 금연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막상 시작은 하지만 금연 결심,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것은 바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연은 단순 결심으로 해결되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니코틴을 제대로 끊어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올해 남편분들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네. 이 담배에 있는 니코틴 왜 우리 몸에 중독을 일으키는 건가요? 네. 담배 연기 안에는 7천여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들, 또 그 안에 70여 가지의 발암성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벤젠, 타르, 니코틴 등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니코틴은 암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인데요. 니코틴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중독을 일으키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은 혈관을 통해 불과 7초 만에 바로 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뇌에 보상 중추에는 니코틴 수용체를 만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저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니코틴은 사라지고 도파민 분비도 낮아지게 되면 또다시 흡연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즉, 니코틴은 저렇게 뇌의 보상 경로를 변화시켜서 혼자 조절하기 어려운 의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독 질환으로 니코틴 의존을 인정을 했고요.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못 끊고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의학 용어로 니코틴 사용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이 호르몬을 건드리다 보니까 네. 중독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니코틴 중독은 얼마나 흡연을 해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네, 하루에 얼마나 피워야 중독인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얼마나 자주 많이 피우냐보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 갭이 두 개 핀 판이라도 이런 나의 흡연하고자 하는 욕구를 참지 못한다면 바로 중독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끊을 의지는 있지만 끊기 힘든 상태가 되면 니코틴 중독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흡연을 하게 되면 여러 질환을 좀 동반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흡연하게 되면은 여러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실제 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화학 물질이 아까 70여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 세포를 반복적으로 손상을 시키는데 그 손상이 쌓이면 결국 암으로 진행하고 특히 연기에 직접 닿는 부분, 폐, 구강, 목, 후두 같은 부위에는 암 위험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또 담배의 유해 물질들과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하고 혈압을 높이게 되는데 바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말초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이 반복되면 혈관은 나중에 딱딱해지고 또 혈전이 생기면 잘 알고 계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만성적으로 연기에 염증이 생기면 폐의 방어 기능도 떨어져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이게 직접 흡연하는 사람 말고 간접 흡연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하나 있는데 간접 흡연의 노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22년도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신에 보고를 했었는데 간접 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가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최소 8% 증가한다 하고요.
또 이런 심내혈관 말고도 뇌졸중의 위험도 역시 5%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니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올해 꼭 금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금단 증상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좀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2시간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고 90분에서 120분만 되면 벌써 우리 몸에서 나 니코틴이 부족해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바로 금단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금단 증상으로는 긴장, 짜증, 불안감, 졸림, 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면서 또 식욕이 증가하는데요. 이러한 금단 증상 자체가 이런 금연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니코틴이 자극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우리 뇌가 적응하는 과정 속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맞아요. 이거 담배 끊으면은 살찐다 그래가지고 또 안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식욕이 올라가니까 살이 찌는 것도 걱정하는데 이러한 금단 증상은 하루 이틀에 시작돼서 막 심한 것 같지만 3, 4주 지나면 점차 호전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짜증은 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3, 4주, 한 달 정도 가족분들이 함께 많이 응원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2019년에 WHO에서는 세계적인 담배 유형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를 했었는데 내가 혼자 금연하려고 하면 성공률은 4%. 였었는데 만약에 금연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게 되면 그 성공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힘들 경우에는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연을 하고 싶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병원에서는 금연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크게 말씀드리면 니코틴 대체요법, 또 약물요법, 행동요법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니코틴 대체요법은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다양한 형태로 니코틴을 서서히 공급을 해서 한 8에서 12주 동안 금단 증상과 흡연의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물요법은 부프로피온이나 바레크니클린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방해됨으로써 흡연 욕구를 감소시켜주는 방법인데 물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약 없이 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이 좀 이 약을 조심하셔야 네, 할까요? 첫 번째 부프로피온 성분은 원래 항우울제였거든요. 그래서 간질의 병력이 있거나 거식증,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가 있거나 또 술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부작용으로 입마름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 흡연의 욕구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바레니클린은 초기에 메스껍고 더부룩한 소화기계 불편함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과거 우울하거나 자살 생각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던 분들은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건 아닌 게 단순히 약이 무섭고 위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전문가의 관리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중독이 돼 있는지 그리고 끊을 의지가 있는지를 이제 의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가격이 좀 부담되면 아유 너무 비싸서 안 갈래라고 하는 분들도 네.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연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누구나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8에서 12주 동안 최대 6번까지 의사의 진료, 상담이 가능하고 이런 약물이나 또 보조제 등을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3회체가 넘어가면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라고 하고요. 끝까지 잘 가신 분은 그 본인 부담금도 환급할 수 있으니 잘 환급도요?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연 프로그램들 어디에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나에게 맞는 금연 프로그램은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보건소입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완전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요. 금연
금연 교육 상담뿐만 아니라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나 소변 콜티닌 검사, 또 니코틴 패치나 이런 보조제를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 금연 지원 센터에 가시면 전문 치료형 아니면 입원 환자 대상 금연 치료 서비스가 있는데, 일단 금연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한 4박 5일 동안 의료진과 함께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하고 6개월간 사후 관리를 해주는데, 물론 참가비가 10만 원, 4박 5일 시간을 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아보시면 1박 2일 하는 캠프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입원 환자 대상 금연 지원 서비스는 나 혼자 금연하기 어려운 입원 환자분들에게 전액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4주 동안 했을 때 금연 성공률이 70에서 80%까지도 상승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꼭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뇌졸중으로 입원했던 50대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끊어야지 했는데 항상 실패만 하고 아니면 결심만 하다 못했었는데, 막상 이런 금연 클리닉 진료 서비스에 등록을 해서 했고 치료에 도움을 받았던 분이 예전에는 너무 혼자서 버티다가 무너지기만 했는데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결국 금연에 성공을 하고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전상원 교수님도 새해 되면은 매번 금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실천 중이고 노력 중이고 진짜요? 네. 네. 어쩐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내분께서 쓰셨나 봐요. 올해 남편이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라는 네, 질문이네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잔소리보다 응원이 필요하고, 실패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 번 실패했을 때 가족들이 주는 반응이 나가 가장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패하시더라도 눈치 보여서 또 실패했구나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금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옆에서 응원을 해주다 보면 더 의지가 생기게 되기 마련이니까. 다음 질문인데요. 이분은 그래서 좀 금연을 하려고 전자담배로 바꾸셨대요. 근데 바꿨는데 오히려 둘 다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니코틴 중독이 심해져서 금연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라고 하셨나요?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중 사용, 듀얼 유즈라고 하는데요. 니코틴 의존이 오히려 더 강화돼서 어려워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해로울 것 같지만 니코틴 중독의 측면에서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흡연에 대한 어떤 경계나 시간이 모호해지면서 니코틴의 노출은 더 많이 되고요. 연초에 강한 니코틴 자극과 또 전자담배가 약하게 지속적으로 니코틴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뇌는 더 니코틴을 많이 공급받고 금단 증상은 더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잖아요. 또 새해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또 한 번 결심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전혜진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